예산안이 불법 부정하게 떼도둑질의 세금 도둑질로 통과했습니다. 그때 문희상 국회의장은 왜 떼도둑들의 세금 도둑질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과시켰을까요? 이걸 심의하는 데는 세입, 돈 들어오는 걸 먼저 확정되어야 세출, 즉 돈 쓰는 것, 예산안을 표결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문희상 의장은 세입 등 부수 법안은 놔두고 세출, 예산안을 무리하게 기습적으로 상정해서 표결을 했고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한국당이 그만 허를 찔려버렸습니다. 또한 문희상 의장은 패스트트랙 악법도 그런 식으로 협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그가 단순히 민주당 출신이라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SNS를 통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 세습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 의장의 행보를 세습을 위한 고육책으로 해석했습니다. 정권의 의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 자신의 지역구를 아들에게 물려줄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홍 전 대표는 30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희상 의장이 패스트트랙마다 무리수를 두는 가장 큰 이유가 자신의 지역구인 의정부를 아들에게 세습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문희상 의장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자기 아들을 의정부에 세습 공천해달라고 문재인에게 청탁하기 위해서라고 아니 볼 수 없다면서 자식을 세습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 나라의 건강을 뒤흔드는 위헌 법률을 강행 처리하려는 문희상 의장의 노력을 엄중히 꾸짖고 규탄한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교회까지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낯뜨거운 일입니다. 홍 전 대표의 이러한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12일 문희상 의장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직권상정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지역구 세습을 보장받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신여를 자처한다면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홍준표 전 대표의 공격은 문희상 의장이 지난해 7월 국회의장에 선출되며 민주당을 탈당한 뒤에 아들인 문석균 씨가 2008년 12월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갑 상임 부위원장에 임명된 것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희상은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렇게 불가피하게 탈당하게 된 문희상 의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민주당 의정부 갑지역위원회에 아들을 앉혀가지고 국회의원 지위를 세습하려 한다는 겁니다. 문희상의 아들 문석균 씨는 상임 부위원장을 맡기 전까지 의정부 시내에서 문 의장이 창업한 서점 문숭당이라는 서점, 의정부에서 가장 큰 서점일 겁니다. 아마 좀 큼직한 서점입니다. 이 숭문당을 운영하던 그냥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당과 관련한 활동은 없었다고 합니다. 문희상 의장 지역구인 의정부 갑에서는 아들 문석균 씨가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의정부에 사는 차 모 씨는 주민들끼리 정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문희상 의장의 아들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꼭 나온다면서 워낙 문희상 의장이 이곳에서 오래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 유산을 아들이 물려받는 거라고 합니다. 문희상 의장은 1992년 14대 총선 당시 의정부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2000년부터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5선을 했습니다. 의정부에서만 6선을 한 문희상 의장의 지역 영향력은 아주 큽니다.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은 지난해 12월 문 의장 아들 석균 씨가 민주당 의정부 갑 상임 부위원장에 임명된 것을 겨냥합니다. 의정부 갑은 원래 문희상 의장의 지역구입니다. 지난해 7월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당적을 내놓아야 할 때 그 지역구에 비록 부위원장이지만 문희상 의장의 아들이 임명되자 국회의원 지위를 세습해 나가려는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아들 공천 주장에 대해 문희상 의장실은 모욕적 표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두고 보면 되겠네요. 문희상 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내년에 출마하나 안 하나 두고 보면 되겠네요.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하고 통화를 하면서 국회 현안과 관련 없는 일을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다. 하하, 출마 안 한다 안 한다 그건 없죠. 선거법과는 상관도 없는 아들 의혹을 억지로 끄집어내고 있다.
그러면서 출발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죠. 우리나라 세습 이거 문제입니다. 교회가 직계로 세습하는 것이 74.8%, 사위한테 세습하는 것이 12.6%, 손자, 손녀에게 세습하는 것이 5.0%. 인수합병, 교회도 인수합병하네요. 교차 세습, 다자간 세습, 별 세습 교회들의 세습 근거와 주장이 뭘까요? 아마 문희상 의장도 똑같이 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후계자의 역량이 매우 뛰어나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을 미화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외부인을 믿지 않는다. 전임자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세습을 문제 삼지 않는다. 외국에서는 세습을 안 해요. 안 하니까 문제가 안 되죠. 문희상 국회의장은 왜 떼도둑들의 세금 도둑질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과시켰을까? 답이 좀 나오는 것 같죠? 그런데 문희상 의장이 이렇게 협조적으로 나올 때 한국당은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절망적이죠. 특히 패스트트랙 전국,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흘러갈 겁니다. 그런데 이 전국을 돌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승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영상을 하나 붙입니다. 이어지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이 영상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런데 끝부분에 결론이 있습니다. 근데 스킵하고 끝부분부터 보면 중간을 모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아셔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깁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떼도둑들을 모아서 떼도둑질을 한 후에 곧바로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 전국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전략이 있기는 한가요? 제가 무려 약 3개월 전에 제시했던 그 전략 외에 지금 남은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부터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쟤들은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놓치면 쟤들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눈에 띄는 게 없는 반면에 한국당에는 법적으로 이것을 헤쳐나갈 방법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당은 지금 로텐더 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스스로의 스트레스 해소 방안이 아닌 실질적인 전략을 한번 강구해 볼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만 지독한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 지독한 방법이 뭘까요? 이 방법을 외면하면 내년 총선까지 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안건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게 뭡니까? 끝났다. 이제 정해진 수순대로 간다. 제가 한국당의 전략과 민주당의 전략을 그대로 다 하나도 감추지 않고 다 브리핑 해드린 바가 있죠. 그걸 왜 못 알아듣습니까? 민주당의 전략은 이렇게 간다. 100% 그렇게 간다. 그때 이미 대안을 마련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상황은 제가 예견했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한치도 틀리지 않고 100%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이 단호하게라는 단어 이런 거 다 잘 보셔야 됩니다. 얘들은 한국당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무조건 간다 이런 뜻입니다. 무조건 갑니다. 한국당은 제가 제시한 전략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영상을 보고 민주당한테 우리 전략을 알려주는 꼴이다라는 댓글도 붙은 것도 봤습니다. 그런 전략적 마인드나 그런 얕은 생각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진짜 중요한 것들은 그때 당시 안 꺼내놨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민주당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전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고 한국당의 전략을 민주당에 꽂아 바친다. 에라이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지금 남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이건 역시 그런 비판하고자 하면 이 방송 끄세요. 그냥 가세요. 나가세요. 정말로 심사숙고해가지고 하루 반나절 동안 영상 하나도 못 올리면서 선택한 찾아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진짜로 깊게 숙고한다면 제 말씀 들으세요.
이인영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 이거 개악법안이죠. 민생법안, 예산 부수 법안의 처리에 나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민생법안이라는 걸 끼워 넣습니다. 그래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소집해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에 오는 16일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표결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에 맞선 황교안 대표의 전략은 뭔가요? 없죠. 농성하는 거 말고 뭐 있습니까? 이에 맞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좌파 독재를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면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무기한 농성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인영이는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미뤘지만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혓바닥을 놀립니다. 자유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하면서 농성을 선택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협상하러 오면 그걸로 덤태기 씌워가지고 한국당의 책임을 미루면서 통과시킬 것이고, 협상을 안 하고 농성을 선택하면 협상 테이블의 문을 열어놨는데 자기네들이 안 왔다면서 덤태기를 씌우면서 한국당의 책임을 씌우면서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끌고 갈 겁니다. 가도 안 가도 진, 퇴 모두가 양, 난 양쪽 다 안 되는 겁니다. 진 해도 안 되고 퇴 해도 안 돼요. 그럼 전략은 뭐가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전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 이거 뭡니까? 가면 간다고 덤태기 씌우고 안 가면 안 온다고 덤태기 씌워서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길, 제가 이미 민주당의 전략하고 발표했을 때 해놓은 그 전략 그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전략은 제가 약 일주일 전에 다 여러분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좌파 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면서 국회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뜻대로 안 되면 국회의 문을 닫아가는 그런 것은 야당 독재지 민주주의가 아니다 하면서 야당한테 덤태기로 팍 뒤집어 씌웁니다. 덤태기를 씌우는 거죠. 그런데 이 덤태기가 그들 세계에서는 먹힙니다. 대개문들 약 30~40% 되는 대개문들한테는 먹힙니다. 그게 더 문제입니다. 또 한국당의 주말 장외집회 계획을 두고서도 이제 아스팔트를 버리고 협상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 이거 뭡니까? 장외 집회한다고 나가면 나갔다고 덤태기를 팍 씌우는 겁니다. 우리는 협상의 문을 열고 기다렸는데 한국당이 장외로 튀어나가는 바람에 협상도 못했다면서 덤태기를 팍 뒤집어 씌우고는 그대로 가던 대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인영이는 또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것에 대해서 쟁점이 있는 법안인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을 굳이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면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도 당당히 토론에 참여해서 검찰 개혁과 개악이죠. 선거 개혁 개악이죠. 그런 게 왜 필요한지 국민에게 직접 설명드리고 호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해가지고 자기네들 할 말 다 해버린다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완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임시국회 회기를 한 2, 3일 하다가 끝내버리고 새 임시국회 회기를 열면 필리버스터 했던 법안을 무조건 상정해서 무조건 표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땡입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국당의 전략이 뭔가요? 임시국회야 쟤들 원하는 대로 3일이고 4일이고 이거 국회의장 마음대로니까 3일이고 4일이고 그냥 해가지고 할 말 다 해라고는 땡. 그 다음날 또 임시국회를 열어서 표결 처리 그럼으로써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다 가버립니다. 반면에 황교안 대표는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당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한 각오로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등을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모든 노력? 모든 노력? 법이 이런데 무슨 모든 노력을 합니까? 모든 노력에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심하지만 진짜로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예산안 날치기 처리는 일종의 발맞추기 예행연습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예고라고 말했습니다. 날치기 처리
이번에 패스트트랙 법안은 날치기 처리 안 할 겁니다. 필리버스터 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일이고 4일이고 짧은 기간에 보통 임시국회 30일 하잖아요. 30일 만에 쫑쳐버리고 30일이고 나버리고 딱 끝납니다. 바로 다음 회기 열어서 다음 임시국회 열어서 처리해버리겠다. 한국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한국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한국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하고는 임시국회 회기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 다 민주당이 선택하는 전략 안에 대해서 브리핑 드릴 때 영상 올릴 때 설명 다 드렸던 거죠. 민주당은 자기네들 원하는 방식대로 다 한다. 사실 제가 방법을 제시했을 때 심지어는 제가 한국당 전략을 민주당에 꼬나바친다고 댓글 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정도의 두뇌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차라리 그런 비판을 하지를 마세요. 제가 한국당과 민주당의 전략을 이야기할 때 한국당의 전략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정도도 생각 못합니까? 그 정도 전략 부재 마인드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댓글 붙이시는 분 이제 앞으로 그런 글 쓰지 마세요.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자질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하루 반 동안 고민했습니다. 제가 떼도둑들이 세금 도둑질 하는 거 보고 하루 반을 고민하고 이 방송을 합니다. 어제 아침에 방송 올리고 제가 방송 하나도 못 올렸죠.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온갖 방법을 다 찾아봤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찾아봤습니다. 하루 반 동안. 방법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의원들은 전날 오후부터 로텐더 홀에서 무기한 농성 중입니다. 본회의장 길목에 해당되는 이곳에는 나를 밟고 가라는 현수막이 놓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밟고 갑니다. 밟고 가려면 하면서 밟고 가쁩니다. 그리고는 표기를 해버립니다. 뭐로 막을 건데요? 막을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제가 그렇게 고심해서 올리는 영상에 대해서 그런 전략을 채택하지는 않고 딴짓들 하고 있다가 이렇게 덤태기를 씁니까? 쓰기를. 그러면 방법은 있느냐? 한국당의 전략 다시 한번 볼까요? 방법이 있는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4+1이라는 도적떼들의 위력을 실감한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의 한국당 주소입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때처럼 한국당을 제외한 4+1 사실 도둑떼들이죠. 도적 집단들입니다. 협의체 공조로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패스트트랙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할 전망입니다. 상정은 돼버립니다. 이에 한국당은 국회 로텐더 홀 농성,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무더기 수정안 제출 등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발상이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고민입니다. 일단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 날치기 강행 처리를 하려 할 것이다. 좌파 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면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좌파 독재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하고 강조했습니다.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또 괜히 몸싸움 해가지고 경찰에 불려다니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 방식도 안 됩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 택해합니다. 지금이라도 잘 들으세요. 그리고 로텐더 홀에서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참 안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전략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원내에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물론 여론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론전 할 때 민주당은 입 닫고 가만히 있나요? 양쪽 다 여론전을 합니다. 그러면 양쪽 다 어떤 효과를 내게 됩니까? 민주당은 대깨문들한테 더욱더 세뇌 공작을 할 것이고 한국당은 보수층 및 중도층 일부에게 호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확정되어 있는 표심들한테 굳히기밖에 못하는 겁니다. 확산, 확대 이런 것은 서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필리버스터의 경우 국회법 제106조 2항에 따라 해당 회기가 종료되면 땡입니다. 자, 해당 회기 3일이고 4일이고 그 안에 회기 종료하고 임시국회 또 열면 됩니다. 임시국회를 또 열자마자 필리버스터를 거친 토론은 제일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해가지고 다수당의 힘으로 몰아붙이면
땡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로텐도를 해서 농성하겠죠. 그게 무슨 답입니까? 정당이 돼가지고. 수정안을 여러 번 내겠다. 여러 건을 내겠다. 이런, 참, 그게 답이 안 됩니다. 수정안은 독립된 법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안에 붙은 부수적 법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원안과 수정안을 한꺼번에 올려서 거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정안은 당일에는 안 됩니다. 하루 전에 신청해야 되는데 뭐가 어떻게 될 줄 알고 하루 전에 신청합니까? 정확하게 예측해서 맞췄다고 하더라도 수정안은 국회의장이 무시해버리면 땡이고, 시간을 끌기 위한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 신청과 제안 설명 신청도 국회의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한국당에 유리한 전략이 결코 아닙니다. 이게 법입니다. 전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제안 설명과 찬반 토론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한국당 중진 의원은 오늘 의총 중간에 바깥에 나와서 4+1 협의체에서 불법적으로 밀어붙이는 패스트트랙을 실질적으로 저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한국당과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은 것도 아닙니다. 협상하겠다. 온나? 협상하러 가면 와가지고 말도 안 된다고 덤태기 씌우고, 안 가면 안 온다고 덤태기를 씌워버리고. 이게 민주당의 전략입니다. 잘 들으세요.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어제 예산안 처리 당시 3당 원내대표와 계속 협상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최종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면서 물리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봤는데 이거 그대로입니다. 걔들은 이렇게 합니다. 가도 덤태기, 안 가도 덤태기입니다. 패스트트랙도 결국 우리 당과 이야기하는 척하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당내에 있다. 안 밀어붙여도 됩니다. 필리버스터 해라. 대신에 회기를 확 줄여가지고 3일 만에 땡 쳐버리고 다시 임시국회 하나 더 열어서 그것부터 표결 처리하면 모든 게 땡입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대화의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당도 물론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해야 됩니다. 김재원 정책위 의장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민주당이 협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한국당 때문에 협상이 깨졌다라고 거짓말하려고 불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재원 의원 잘 보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프기 전에, 몸이 아파서 쉬기 전에 약 3, 4개월 전에 이미 답을 던져놨습니다. 이거는 한국당이 국회의원직을 총사퇴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조기 총선을 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조기 총선 법적으로 안 된다고 칩시다. 그럼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총사퇴는 해야 됩니다. 왜냐? 첫째, 문희상 의장이 총사퇴를 못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 문희상 의장은 역사의 죄인이기 때문에 역사적 기록에 완전히 자기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 못합니다. 그러면 걱정할 건 뭐가 있습니까? 총사퇴 해도 문희상이는 어차피 못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였다가는 자기네들이 죽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받아들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말 잘 된 겁니다. 왜 정말 잘 됐는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제발 좀 받아들여 달라 하고 총사퇴하고 그 앞에서 구걸을 해야 됩니다. 의장님, 우리 총사퇴 좀 받아들여 주세요. 내년도 총선 몇 개월 남았습니까? 4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4개월 가지고 국회의원직 해가 세비 더 타면 뭐합니까? 그게 몇 분이 됩니까? 지금이라도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해야 됩니다. 왜 총사퇴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한심한 소리를 합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를 하면 베네수엘라식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베네수엘라식 공화국을 만들어낼 것이다. 틀렸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나약한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 그들은 한국당이 있든지 없든지 불문하고 베네수엘라식으로 갑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막을 수가 있나요? 의석수 108석으로. 못 막습니다. 어떻게 하든 베네수엘라식으로 갑니다.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처리하는 거 보고도 그런 말씀하세요. 무조건 베네수엘라식으로 갑니다. 이순신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천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순신의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주연 배우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천행이었다. 천행. 우리한테도 천행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년도 총선입니다. 자, 지금 의원직 사퇴한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문희상이가 받아들일까? 국회의장이 받아들일까? 못 받아들이겠죠. 못 받아들이면 내년도 4월달까지 세비 받아먹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국회의원회관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문희상이가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받아들여주면 더 땡깁니다. 각자 지구당 사무실로 내려가세요. 아니면 한국당 당사 있잖아요. 한국당 당사에 전부 집결하세요. 의원직을 총사퇴할 때 국민한테 솔직하게 하나도 감추지 말고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이해를 구하십시오. 이런 국회가 왜 필요하냐고. 야당의 의사를, 야당의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하는 국회가 그게 국회냐고 국민한테 호소하십시오. 이런 국회가 왜 필요합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유일하게 있다면 내년 총선에서 이런 독재 여당을 심판하고 야권이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길 외에는 남은 방법이 없다고 국민한테 호소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하십시오. 지금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날짜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선거법이고 공수처법이라고 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공수처법 그거 폐기해버리면 됩니다. 별거 아닙니다. 자, 의원직 사퇴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국민한테 동의를 구하십시오. 양해를 구하십시오. 국민은 이해해 줍니다. 저거 마음대로 어차피 할 건데 그거 있으면 뭐합니까? 하고 국민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어차피 청와대가 무지막지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내년 총선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최소한의 견제라도 할 수 있는 힘을 모아달라고 하면서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108석으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눈물로 총사퇴할 수밖에 없다고 국민한테 호소하십시오.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솔직히 하소연하면서 의원직을 총사퇴하시면 됩니다. 제 말 믿으세요. 국민 여론은 그렇게 해야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직을 총사퇴한다고 해서 정치 행위를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더 지독한 정치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내년도 공천 이런 걸 깨끗하게 하십시오. 누가 봐도 정말로 혁신적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하십시오. 그리고 3선, 4선 이상 의원들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공천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내년 총선 체제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숨기고 자시고 할 거 없어요. 그대로. 속마음 그대로. 불과 4개월짜리 국회의원 더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런데 욕먹어도 좋으니까 지금 총사퇴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국민한테 이해를 구하십시오. 잘 들으세요. 이럴 수 있는 시간도 이제 별로 없습니다. 고작 3, 4일. 무릇 살고자 하면 다 죽습니다. 살고자 하면 다 죽어요. 그러나 죽고자 하면 다 삽니다. 생적 필사, 사적 필생. 잘 들으세요. 다 죽으세요. 그러면 다 삽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